안녕하세요. 복층살롱의 살롱 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서는 잔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드라마로 찾아왔는데요. 오늘부터 네,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왜 좋아하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 리뷰할 드라마는 이제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TV조선에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화제의 임성환 작가의 복귀작입니다. 5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죠. 네, 그렇죠. 레전설이 돌아왔다. 예. 레전드. 이거 뭐 임성환 작가님 드라마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제목만 딱 이렇게 들어도 뭐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드라마들 많이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작품이 압구정 백야였는데 예. 그 전에 있던 게 가장 유명한 건 오로라 공주랑 그 인어아가씨죠. 네. 그 전전으로 돌아가면은 옛날에 그 이 보고 또 보고. 예, 그렇죠. 아, 보고 또 보고 제가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를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보고 또 보고 작품을 넘어서면서부터 결이 약간 달라졌죠. 예. 근데 인어아가씨 사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거를 본방을 사수하면서 보고 그게 있었는데. 장서희의 장서희를 띄워놓은 예, 톱스타로 만들었죠. 네, 지금의 장서희를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죠. 사실 임성환 작가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죠. 뭐 막장도 막장이지만 회차를 연장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오로라 공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오로라의 가족들이 오로라만 빼고 다 죽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개까지 죽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는 그 드라마가 오로라 공주였군요. 예, 그런 논란들이 좀 있긴 하십니다만, 네네. 그래도 아직 이 임성환 작가님 확실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TV조선이라는 조금 생소한 그런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약한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고 주목도가 떨어지는 방송국이죠. 예, 근데 1화 스타트를 6.9%로 시작했어요. 6.9%로 시작했다. 네. 굉장히 높은데 TV조선 치고 굉장히 높은데 예. 그 다음 게 지금 7.2%잖아요. 예, 2회가 이제 7.2%, 오히려 올랐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1화를 보고 오히려 기대치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TV조선의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이게 지금 최고 시청률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TV조선의 드라마가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TVN에서도 5%만 나와도 대박이에요, 원래는. 그랬군요. 예. 그렇다면 임성환 작가를 영입한 TV조선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임성환 작가가 항상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연장의 연장. 뭐 그래서 오로라 공주도 150부작이고 압구정 백야도 149부작이에요. 예. 그런데 TV조선은 16부작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아예 딱 16부작 하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임성환 작가님의 진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임성환 작가님 사실 지금 이거 필명도 바꾸고 나오셨거든요. 이 드라마는 확실히 타겟층을 이제 중장년층을 딱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40대, 뭐 50대, 60대, 뭐 더 나아가서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90대도 거기까지 가나요? 근데 이게 보면은 등장인물 소개에도 저희가 얘기를 할 거지만 30대, 40대, 50대 부부를 보여주면서 그 연령대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연령대 얘기를 왜 했냐면, 일단 주인공이 이태곤 배우님. 이태곤 배우, 그, 주부들의 차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0대에게 차은우가 있다면, 예. 주부들에게는 이태곤이 있다. 요즘 신조어로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최최차차라고. 예.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렇게 네네네. 해서, 차은우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넘사. 그러니까, 최최이, 뭐 이런, 이렇게, 태태나 곤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태곤 배우님 눈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얼굴이 되게 예. 진하게 생겼어요. 이런 진한 배우님들이,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일단 이태곤 배우님 몸이 라디오 스타 나와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삼각 팬티 딱 달라붙는 예. 그거 입고 수영 강사할 때 주부님들이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수영장에서 항의도 받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이태곤 배우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부님들의 마음을 휩쓸고 다닌다. 네. 그럴 수 있죠.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막 욕조에서 상반신 까고 딱 이렇게 와인 해가지고 딱 이렇게 와인 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장난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한 번 놀란 거는, 메인이 이태곤 배우님이라면
서브로 있는 남자 주인공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방성훈이죠? 그렇죠. 우리 요즘에 나 혼자 산다에 방성훈이 안 나와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요즘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 성훈 배우님이 이제 서브 남주 같은 걸로 나오시는데 그렇죠. 이 성훈 배우님도 딱 보시면 이태곤 배우님이랑 결이 비슷해요. 눈빛 딱 진하게 있고. 그리고 임성환의 남자 아닙니까? 그렇네. 그렇죠. 임성환의 남자 방성훈이 드디어 임성환의 작품에 다시 돌아왔다. 이것만으로도 화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런데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전노민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전노민 배우. 예,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전노민 배우님이 김보연 배우님이랑 이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 안에 지금 전노민 배우님, 김보연 배우님 두 분이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우이혼인 줄 알았어요. 댓글이 다 와 드디어 대한민국도 할리우드다.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가 한 드라마에 나온다. 우리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관계도를 한번 보죠. 예,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3명의 여자 주인공을 중심적으로 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등장을 하는데 일단 라디오 PD인 박주미 배우님 있죠? 사피형이라는 역할인데 그렇죠. 이분이 진짜 메인 여주예요. 그런가요? 예, 왜냐면 이름이 영자 돌림이거든요. 아리형, 사피형.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사피형, 박주미 배우가 중심이 된다. 네. 그래서 PD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이 이가령, 그러니까 DJ이자 아나운서 뭐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이가령 배우님 맡은 부혜령. 네. 그리고 하나가 전수경 배우님이 맡은 이시은, 그러니까 네. 작가님입니다. 메인 그렇죠. 작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라디오 방송에 PD와 DJ 그리고 작가 이렇게 3명이 좀 중심적으로 해서 가고 있고 이들의 부부 이렇게 세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부부가 딱 연령대로 나눠져 있어요. 30대 부부 한 쌍, 40대 부부 한 쌍, 50대 부부 한 쌍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성훈과 이가령 배우님이 이제 30대 부부를 하나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박주미 배우님과 이태곤 배우님이 40대 부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수경 배우님과 전노민 배우님이 50대 부부. 그렇죠.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부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야 될까요? 일단 제목부터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스가 뭐냐? 불륜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불륜을 쏟아 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시작 스타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렇게 신박하게 치고 들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죠. 예. 이게 지금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이야기다 그렇게 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공개 방송 약간 그런 형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방청객들이 이제 뭐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죠. 어깨뽕 이만큼 들어간 누가 봐도 불륜하고 있는 남편의 아내. 네, 사모님이죠. 사모님의 그 포스를 뿜뿜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전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 3명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성 배우들 중에 한 명이 불륜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막내 작가에게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 폈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모님이 막 막내 작가를 쏘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랑을 배워서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배워서요. 여기서 아주 명대사가 보조 출연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연을 통해서. 재밌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불륜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카페에 모여가지고 하는 씬들이나. 근데 그때는 이 안에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를 안 보여주지만 그렇게 뻗어 나가서 보니까 얘네들도 다 불륜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이. 그렇죠. 뭐 완벽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감싸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작은 사건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커져가는, 퍼져가 나가는 뭐 그런 형태죠.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커플 중에 라디오 작가 이 전수경과 전노민 배우님의 이 커플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그 카페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노민 배우님 뭐 교수님이고 뭐 절대 바람도 안 피고 뭐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50대 부부의 사이에 이혼이라는 이제 하나의 요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0대 부부, 이 성훈네 부부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커플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를 갖지 말자.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육아나 이런 것에 전념해서 자신의 일의 커리어가 끊기니까 그런 것들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성우는 마음이 변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자다가 일어나서 꿈 해몽을 보는데 꿈 해몽에 대해서 숨기는 장면, 그 네. 장면에서부터 이미 얘는 불륜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애기랑 연결될 네, 것 네.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연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저도 그 꿈의 몽을 찾는 장면에서 태몽을 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사실 성우는 더 끔찍해요. 이미 임신을 시켰어요, 불륜녀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혼을 지금 하고 싶어 해요, 여기도. 그래서 성훈이 지금 엄마한테만 이혼하고 싶다, 날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40대 부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40대 부부에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주인공 사피형, 라디오 PD죠. 이 사피형이 사실 자신의 친모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 문제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붙는 장면만 되면 숨 막히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두 모녀의 사피형과 엄마의 대화씬만 나오면 뭔가 진짜 답답해지면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거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을 보고 또 보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처절하고 막 눈물 짓고 막 가슴 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 모서양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배우님이 특히 그런 역할들을 잘 맡잖아요. 연약하고 병약하고 막 맨날 당하고 가슴 아프고 막 그 표정 하나 하나로 그냥 쭉 그냥 샌드백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모녀가 왜 그렇게 문제가 있냐 하면은 사평의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그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서 이혼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원래 부잣집 따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딸인 사피형과 아버지가 서로 못 만나게 계속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피형을 만나려고 사피형의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와중에 그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머니와 사이가 계속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피형이 자기 딸,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녀를 안 보여주려고 계속 감추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피형은 엄마에게 탓을 돌리죠. 그러니까 불륜의 이제 원인 제공을 과연 남자만의 잘못이냐, 너의 잘못이다, 네 매력이 부족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를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이 장면에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으세요. 많죠. 근데 저는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고 그것이 작가의 의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함으로써 만약에 옆에 있는 이태곤 배우가 그 바람을 피는 순간 자신이 했던 말들로 인해서 자신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불편한 게 당연한 거고 불편한 게 맞아요. 맞지만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미래를 좀 읽지 못한. 그렇죠. 당연히 이게 나쁘다는 식으로 이 드라마는 마무리가 될 거니까요. 자식들아 너희 나한테 낫겠어 이렇게 하면서 임성환 작가님이 굉장히 쾌재를 부를 것이다. 니네 나한테 낫겠어. 근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가르치려고 든다는 이야기도 좀 있긴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임성환 작가님이 약간 글 쓰는 스타일이 약간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유신, 요 사평의 남편이죠, 이태곤 배우님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서 불안한 그런 거죠.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서프라이즈로 나타나가지고 같이 장 보고. 근데 그 직전에 이제 통화 내용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끼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피형과 뭐 욕조에서 와인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무나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트 장 보러 가기 전에 통화를 2통을 하고 나서 이제 사피형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집으로 오는 도중에 후배에 부친 상이 생기면서 거기를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부터 이태곤도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요 이태곤 배우님의 역할 신유신에게는 조금 하나 더 이상한 모습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노준 배우님이잖아요. 이 아버지에게는 재혼한 새엄마가 있는데 이 새엄마가 바로 그 화제가 되었던 김보연 배우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김보연 배우님하고
이태곤 배우님하고 이 둘이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수영하는 장면 수영을 있잖아요. 하고 되게 사이드가 좋아 보여요. 예. 여기도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 이거는 함정일지 아니면 찐일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여기 드라마상에서는 나이 차이가 이제 예. 새엄마랑 14살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버지랑 새엄마는 심지어 1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 약간 두고 볼 이야기다. 그래서 요거 조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드라마 이야기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지금 일단은 3화 예고편이나 이제 앞으로의 그 예상을 보면은 그 판사연 성운의 아버지 역할로 있는 김웅수가 김보연 배우와 뭔가 과거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썸씽이 나온단 예,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얽히고 살키고 이렇게 관계들이 이제 복잡해지겠죠? 요런 드라마의 그런 시그니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알고 보니 뭐 이런 그렇죠. 거. 여기 1, 2화에서 이제 김웅수 배우가 판문호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예. 그 강아지 이름이 동미입니다. 예, 동미. 그 동미를 이렇게 밥을 주면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리지널 동미는 잘 살고 있나? 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 동미가 바로 여기 태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혹시 잔님 이 1, 2화 보시면서 조금 재밌었던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판사연이나 신유신이나 박혜륜이나 이 사람들이 바람필 대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예 안 나왔죠. 예. 1화에서 2화 중반까지만 되더라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뭔가 의문스럽게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3명의 새로운 여자들, 젊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3명이 누구와 어떻게 엮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 드라마 안에서 판사형과 박혜륜은 불륜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상대가 누군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2화 마지막에 3명의 여배우가 추가된 게 누구랑 불륜하고 있을까 이런 재미를 또 찾는데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한 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장면 컷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연출 네. 문제들이 있죠.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다 갑자기 짜맞춰지는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신선했거든요. 예. 불친절한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서 뭔가 납득을 시키는 그런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저는 불친절했다고 봐요. 왜냐면 타겟층을 생각했을 때는 어려워요. 친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만약에 과거를 잠깐이라도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라도 짓고 넘어갔으면 그게 아니라 갑자기 회상을 쓱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이야기를 뭐야 이거 언제적 얘기야 지금 거야 라는 혼란 없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앞장면과 뒷장면이 그 감정신이 안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 씬은 되게 슬펐는데 갑자기 밝아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고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 좀 요런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죠? 확실히 타겟층이 높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크게 어렵게 추리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공감하면서 그냥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감이 진짜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PPL도 다르잖아요 아예. PPL이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타겟층이 확실하다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자동차도 전부 벤츠 타고 있고 그렇죠. 다른 데 뭐 좀 젊은 데는 제규어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제규어 질렸거든요 드라마에서 보기. 그럼요. 고정속옷, 스크린 골프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뭐 멀티 유산균 뭐 다 이렇거든요 지금 PPL들이. 아무튼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임성환 작가님 복귀하셨으니까 임성환 작가님 드라마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그냥 어떤 드라마인가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 지금 펜트하우스 하기 전까지는 사실 딱히 엄청나게 잘 나가는 드라마가 없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 가장 볼만한 드라마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고 지금 느낌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뭔가 연출이 화려하거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욕하면서 보기 딱 좋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그 맛이에요. 매운맛. 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리뷰 올라온 대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기 좌님이 직접 친절하게 탁 달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